안녕하세요. 광주 대성학원 수학 강사 강한수입니다. 자, 이번에 6편이 끝났습니다. 많은 기관과 선생님들이 예상하신 대로 공통 과목이 선택 과목들보다는 살짝 어렵게 나왔고, 만약에 이제 이런 트렌드로 9평이 나오고 수능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6월에 개강하게 될 강의에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간단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확률과 통계 이야기를 먼저 할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계어 선택 과목 중에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모의고사가 끝나고 그날 공개 수업을 했었는데 들었던 학생들은 잘 알 거예요. 제가 이제 그날 수업을 했던 내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순열 조합의 중학교 경시이론, 조합론이라고 하죠. 조합론 초급 내용을 잠깐 설명을 했어요. 50분 정도. 근데 절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수학 중에 제일 재밌는 파트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 50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만 하셨어도 이번 6평에 나왔던 8문제는 학생들 스스로 쉽게 답을 정확히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확통장인 8문 8답 11타임 정도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 11타임 정도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만 잘 하시면 수능이 이 정도 난이도나 이거보다 살짝 더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8문제를 다 맞추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급을 올리는 함수. 여러분 아시죠? 그 게임 시작할 때 아이디 만드는 게 제일 힘든 거.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이쪽 수업에서 다루는 내용은 어떤 단원별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주제별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대칭성, 평행이동 등등 그래프를 해석하는 대칭성이나 평행이동이 뭐 삼각함수에만 나오는 게 아니죠. 물론 이번 6평에는 15번 삼각함수 문제로 출제가 됐었는데 그거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미분, 그 다음 선택미적도 마찬가지죠. 모든 단원에 나오기 때문에 뭐 대칭성이나 평행이동에 관한 주제를 먼저 개념학습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원, 수투, 선택미적에 관한 문제 전체를 다루는 수업이에요. 그리고 나서 대성 모의고사 K, 일주일에 대성 모의고사 K를 1회분씩 시험 실전 연습을 하고 그 문제 풀이를 병행을 합니다. 그러면 자, 등급을 올리는 함수 이 수업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한 샘플을 이번에 봤던 6평 문제 2문제를 가지고 간단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 문제를 보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공개 수업 때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5번을 봐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필요했던 교과서 개념이 뭔지 내용을 먼저 살펴볼게요. 자, 삼각함수. 삼각함수 중에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가장 큰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함수 가장 큰 성질은 뭐 주기성, 그 다음 대칭성, 평행이동, 이 개념인 거죠. 자, 근데 주기성은 다들 잘 사용을 하니까 대칭성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대칭성을 학생들이 지금 편하게 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편하게 사용하자는 말은 뭐냐면, 자,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만약에 4대칭이다. 두 개가 4대칭이란 말은 그림상으로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동그라미하고 세모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이게 중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요게 4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8이다. 이 수식과 동그라미와 세모는 4대칭이다. 이 도형의 성질은 왔다 갔다 양쪽 방향으로 편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자, 어떤 별이라는 애하고 네모라는 애가 6대칭이야 이 말이 하고 싶으면 그냥 별 더하기 네모는 10이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역할을 해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놓치는 대칭성은 뭐냐. 이게 사인 그래프고 요게 코사인 그래프인데 사인과 코사인은 두 놈이 합동이고 합동인 그래프를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죠. 무슨 소리냐면 얘를 이쪽으로 4분의 1주기만큼 왔다 갔다 하면 포개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 있죠. 자, 그냥 기본형으로 볼게요. 2분의 파이라고 하면 이 두 그래프가 합쳐진 도형도 요게 4분의 파이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끄면 요게 알파 요게 베타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축의 2배 2분의 파이다. 요 정도? 그 다음 평행이동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는 평행이동을 시키면 결국 포개진다. 완전 합동이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그냥 기본적인 삼각함수에 관한 연산 성질하고 대칭성과 평행이동 이 입장에서 그래프를 관찰하시면 뭐 그냥 깔끔하게 답이 나오죠.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그럼 15번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방정식이니까 어렵지 않게 sin 2분의 파이 x는 t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는 t 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나눠지겠죠. 자, 그리고 이 실근 중에서 0에서 4까지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자, 가장 작은 값 알파 t, 큰 값 베타 t라고 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근데 지금 보면은 합, 차, 그 다음 디귿은 뭔가 계산을 하라는 것 같고요. 합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대칭성이나 평행이동 입장에서 관찰을 하시면 쉽게 답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뭐 그림을 그려볼게요. 사인과 코사인 함수 두 개의 t를 그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한자표에다 그립시다. 첫 번째 거 주기가 4니까 4, 2, 1, 3. 자, 사인 먼저 그리면 사인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코사인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이 두 그림 흰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는 평행이동 관계도 있고 대칭이동 관계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울부터 먼저 살펴보시면 기울은 마이너스 1에서 0인 실수 t에 대해서 그럼 마이너스 1에서 0인 실수 t를 이렇게 그었을 때 자, 이 자리가 알파가 되는 거고 이 자리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알파하고 베타는 항상 합이 5가 되느냐? 합이 5니까 이게 대칭성이란 말이죠. 대칭성인데 자, 아까 지금 설명했듯이 이 통째 그림의 대칭성을 볼 수 있으면 바로 답이죠. 뭐냐면 흰색 그림과 노란색 그래프는 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거고 요 선에 대해서도 대칭인 거죠. 근데 이 선이 지금 2분의 5란 말이죠. 이 선이 2분의 5니까 알파 t 더하기 베타 t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5 대칭인 거고 합은 5다. 그러면 기울은 바로 답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두 개 합쳐진 그래프 대칭성 못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수능날이라면 떨려서 이거 쓰기가 떨릴 수도 이거 이렇게 하기엔 떨릴 수도 있으니까 좀 더 쉬운 거 노란색을 일만큼 오른쪽으로 밀면 흰색하고 겹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1이겠죠. 노란색을 1만큼 밀면 흰색이 되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알파 더하기 1이겠네요. 이 자리가 알파 더하기 1이고 이건 이제 자신 있게 써야지.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는 3대칭이다. 그러면 두 번째 이렇게 알파 더하기 2하고 베타는 3대칭이다. 대칭이 보이시면 합이 2배다를 그냥 자신 있게 쓸 만큼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은 맞았습니다. 다음 니은도 다시 그릴게요. 4까지 2, 1, 3 사인, 코사인 이렇게 생겼을 때, 자, 베타형 빼기 알파형, 이거 뭐죠? 0을 그었을 때, 자, 베타는 3이 되는 거고 알파는 0이 되는 거고, 베타형 빼기 알파형이 3이다 그랬을 때 y에 어떤 t를 그었을 때 거리가 가장 큰 애와 작은 애 거리가 3인 애들의 범위는 M입니까?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한번 음수 그려볼까요? 음수 그리시면, 자, 음수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알파가 1보다 크죠? 알파가 1보다 크고 베타는 4보다 작죠? 그럼 이 거리는 당연히 3이 안 되죠. 3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t 음수는 안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왜 2분의 루트인가 봤더니 이 교점, 여기가 2분의 루트 2란 말이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보다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어볼게요. 작은 쪽에서 그어보시면, 자, 요 자리가 알파, 요 자리가 베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두 개의 차란 말이죠. 대칭성은 합으로 표현하는 거고 평행이동은 차로 표현하는 거니까. 자, 근데 그것보다 더 편한 게 쉽게 갑시다. 여기 흰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는 합동이죠. 자, 제가 주황색으로 색칠한 요선과 요선은 합동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거리와 요 거리는 당연히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3에서 동그라미만큼 커졌고 0에서 동그라미만큼 커졌으니까 당연히 요 거리는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분의 루트 2보다 커져 볼게요. 2분의 루트 2보다 커져 보면, 아유, 끝났네. 알파도 노란선에 걸리는 거고 베타도 노란선에 걸리니까 커졌을 때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대칭이 걸리죠. 평행이동이 아니라. 2대칭이니까 합이 4인 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루트 2보다 커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았죠. 기역도 맞고 니은도 맞고. 자, 그러면 디귿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디귿은요, 사인 있고 코사인이 있는데, 자, 얘는 약간 이야기가 다르죠. 어떤 t에 대해서 조건 하나를 주고 값을 구하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인지만 잘 살펴봅시다. 자, 알파에 넣어서 나오는 값은 각이고, 같은 각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자, t1, t2는 y 값이죠. t1, t2는 y 값이니까, 요렇게, 여기를 t2라고 하고, 여기를 t1이라고 했을 때, 같은 각에 걸렸다, 이 소리겠죠. 그럼 여기를 세타라고 그냥 할까요? 그냥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그럼 디귿은 무슨 소리냐? 코사인 알파가 t2고요. 사인 알파가 t1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를 뺐을 때, 자, 얘를 뺐을 때, 물론 뭐 반대일 수도 있죠. 이쪽일 수도 있어요. 이쪽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정확한 기호로는 뭐 절대값을 치면 되겠죠. 요게 2분의 1일 때 t1 곱하기 t2 물어보는 거죠. 그냥 코사인 알파 곱하기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니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뭐 많이 하던 거잖아요.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4분의 1이니까 여기 2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빠졌네요. 요렇게. 자, 그러면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는 암산하시면 8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디귿은 틀렸죠. 그래서 맞는 답은 기읍과 니은이 되겠네요. 자, 그냥 뭐 간단한 그림이죠. 생각보다. 평행이동, 대칭성. 기억하셔야 될 거는 평행이동은 차로 표현을 하는 거고 대칭성은 합으로 표현을 한다. 그래서 5대칭을 표현하고 싶으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10이다. 이걸 쓰는 연습을 조금 하시면
이런 문제 푸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22번을 봐보겠습니다. 자, 22번은 예전부터 많이 나왔던 함수 추론 문제죠. 추론 문제인데, 자, 이제 이런 문제의 특징은 한번 관찰을 잘 해보시게요. 3차 함수, 뭐 실개수겠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이고 합성시킨 이 실근의 개수가 3이다. 3개이다. 그리고 F1은 4, 등식 하나, F'1은 1, 등식 하나, 부등식 하나. 자, 3차 함수가 결정이 되려면 실개수기 때문에 일단 4조건이 나와야 돼요. 등식이. 근데 주어진 등식은 2개 있고 부등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F0을 구하라. 그럼 F0이 뭐 특별한 점이 아닌 이상 fx를 구하라는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요 가나 조건을 가지고 부족한 조건을 채워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이런 문제 풀 때 쓰는 거는 뭐 비슷하죠. 자, 먼저 결정을 하셔야죠. 계산을 할 것인지 그림을 먼저 그릴 것인지. 근데 조건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럼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결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하시면 되겠죠.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그림을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뭐냐, 두 번째 인수정리를 많이 쓰는 거죠. 뭐 여기서 인수정리, 고등학교 1학년만큼 어려운 인수정리 안 나오죠. 보통 다항함수가 fx가 이렇게 돼 있고 어떤 gx가 이렇게 돼 있는데 교점 하나는 1이고 교점 하나는 3이다. gx가.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가볍게 쓰는 게 이거죠. fx 빼기 gx는 0이라는 방정식은 1이라는 실근과 3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들은 x 빼기 1은 1개 가지고 있고 x 빼기 3의 제곱은 x 빼기 3은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 요렇게 쓰는 게 인수정리죠. 그리고 인수정리 써서 부족한 부분은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살펴봅시다. 가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2개니까 그림 모양이 일단 4가지 모양이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한꺼번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고차가 양일 때 이런 모양 하나. 그럼 당연히 하나는 알파일 거고 하나는 베타일 거고, 그 다음 작은 쪽에서 접하면 이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알파 하나, 베타 하나. 그 다음 음수일 때 알파, 베타. 큰 쪽에서 접하시면 요렇게, 아니 작은 쪽 요렇게 알파, 베타 요렇게 요런 모양이 나오는 거죠. 자, 이 4가지 모양에 대해서 그 다음 합성시킨 나조건 봐볼게요. 합성을 시켰죠. fx 빼기 fx는 0. 자, 이게 나조건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미 해를 알파하고 베타로 가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 f 알파가 0이에요. f 베타도 0이에요.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자, 이 부분이 알파가 되거나 베타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나는 x 빼기 fx는 알파 또는 베타다. 이 방정식의 해가 3개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 일단 밑에 계산은 나중에 생각합시다. 근데 잘 생각해봐요. 어차피 지금 주어진 등식 가지고 식을 가정을 못 해버렸기 때문에 그림으로 들어가셔야 되니까 이 방정식도 그림으로 관찰하기 좋은 형태로 고치셔야 되는 게 당연하죠. 그러면 얘는 fx는 x 빼기 알파 또는 x 빼기 베타.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fx라는 그래프와 y는 x 빼기 알파, y는 x 빼기 베타. 자, y는 fx라는 그림 위에다가 x 빼기 알파와 x 빼기 베타를 그림을 그리시면 교점이 3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부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평평한데 x 빼기 베타.
x 빼기 베타는 베타를 지나고 기울기가 1이니까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무조건 만날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서만 이미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기본적으로 하나는 이거야. 여기가 접할지 어쩔지 몰라. 근데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1번 케이스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쵸? 근데 이 그림하고 이 그림에서 자,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평평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하나, 둘. 얘도 여기서만 3개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 그림도 100%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림 봐봐요. 이 그림은 세 번째 그림이죠. x 빼기 베타. 일단 여기 무조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으시면 자, 얘네들이 이렇게 접해야 되는 상태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네 번째죠. 여기도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서 한 개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이렇게 되셔야 돼요. 이렇게 접하게.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얘네들은 안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경우가 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거는 여기. 얘를 만족을 할 수 있느냐. 그때 관찰을 해보니까 일이 아주 특별하죠. 1,4를 지나고 접선 기울기가 1이니까 그냥 느낌으로도 왠지 1에서 접해야만 문제가 풀릴 것 같은데 그래도 따지기는 한번 해봅시다. 따지기는 한번 해보시면 정확히 따져보시면 요 그림의 도함수는 요렇게 생겼겠죠. 그래서 뭐 1이 되는 게 이쪽이 1이거나 이쪽이 1일 텐데 봐봐요. 여기가 1이라면 여기가 1이라면 이쪽에 1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여기 알파가 있고 1이 있으니까 0은 1보다 커야 되니까 자, 그리고 뭐 그림으로 봐도 되죠. 여기는 점점 기울기가 줄어드니까 이쯤에 0이 있으면 얘는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1,4면 되는 거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기 봐보시자고. 얘가 그냥 안 되는 거죠. 왜? 1,4가 봐봐요. 1,4는 분명히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위쪽 부분에서는 접선 기울기가 지금 1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접선 기울기가 1일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는 거지. 그쵸? 1이 여기 있으면 1이 여기 있으면 만약 1이 여기 있다면 F0은 이쪽에 있을 텐데 F'0이 1보다 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 그림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림은 알파, 베타고 그림은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 x 빼기 알파 이런 그림 상태가 돼야 된다. 이게 일부겠죠. 자, 그림 관찰하시고 케이스 보시고 그 다음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칠판이 좁으니까 한번 지울게요. 자, 이제 이 그림이 알파 베타에서 x 빼기 알파 요런 상태가 됐다는 것만 알아내시면 문제는 거의 다 풀린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알아낸 게 있단 말이지. 여기가 1,4라는 거. 그리고 요 직선식은 y는 x 빼기 알파라는 거. 자, 그럼 한번 봐볼까요? 한번 봐보시면 여기가 1,4니까 기울기가 1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시면 이 자리는 4가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식은 y는 x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오시는 거지. 그쵸? 그럼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써야 될 건 뭐냐. 자, 베타를 찾으려면 이게 귀찮단 말이지. 베타를. 자, 봐봐요.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은 3차와 1차인데 중근 하나랑 그냥 실근 하나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그냥 fx라고 하시면 fx는 x 플러스 3. 이 두 함수 교점은 하나는 마 3이고 하나는 1이라는 중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인수 정리를 쓰자는 거죠. fx 빼기 x 빼기 3은 이 식은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갖고 있는데 1은 중근이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나도 몰라. a야. 그럼 fx 봐봐. fx는 a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나오십니다. 자, 그럼 이제 a는 뭘로 찾을까요? a는. 자, 우리가 안 쓴 거 봐봐. 아까 베타 구하기 싫어서 지금 이쪽 두 개의 그래프로 갔어요. 그럼 이제 fx를 구했으니까 fx를 한번 다시 그리면서 생각해 볼까? fx를 그리면 자, 여기 있죠. 요거 f 프라임 마이너스 3이 0이어야 되죠. 그쵸?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합시다. f 프라임 x는요, 곱미분으로 그냥 할게요. a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a 곱미분이니까 2a x 더하기 3 x 빼기 1 더하기 1이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3을 넣으시면 자, 마이너스 3 들어가시면 16a 더하기 1이 0이어야 된다고 나오죠.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죠. 됐죠? 자, 그럼 마무리로 f 플라임 0은 뭐 전개할 필요도 없죠. f0이죠. f0은 주어진 식에다가 0을 넣어버리니까 0 넣으시면 1, 3a 더하기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3 더하기 3. 그래서 답이 16분의 45 이렇게 나오시는 거지. 그래서 답은 61입니다. 자, 뭐 예전 기출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아요. 부족한 조건을 어차피 그림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그림이 결정이 당연히 안 되겠죠. 마지막 문제니까. 그러면 뭐 케이스별로 다 생각을 해보시면 자연스럽게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